지난 시간까지 합리적 선택에 대한 실제 수행평가를 실시했고요. 오늘은 중단원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업과 시장 거래라는 중단원이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1-3-1 분업의 의미와 특성입니다. 제일 먼저 분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분업의 특성을 살펴볼 건데, 분업의 특성은 분업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이야기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원이 희소하다.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에서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양과 기계의 양, 노동력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정된 자원으로 특정한 재화의 생산을 늘리게 된다면 다른 재화의 생산을 줄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뿐입니다. 하나는 자원을 실제로 늘리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생산성을 향상을 꾀하여야 하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방법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고요. 실제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생산성을 향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올려볼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답이 바로 분업입니다. 분업은 나눌 분자에 업자를 쓰는데요. 이를 나누어서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 상품을 만드는데 여러 사람이 이를 나누어 만든 것. 그렇다면 한 가지에 집중하여서 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의 전문성이 향상되고요. 전문성이 향상이 되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겠죠. 선생님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것보다 사회만 가르치는 것이, 그 중에서 경제만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는 점에서도 예를 들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업의 종류 살펴볼 건데요. 교과서에서는 분업의 종류를 기술적 분업과 사회적 분업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업은 여러 사람이 한 사업장 안에서 생산하는 공정을 서로 나누어 담당하는 분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카페에 올려놓는 아담 스미스 그 예를 기술적 분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공장 생각하시면 되는데, 컨베이너 벨트 생각하시면 돼요. 컨베이너 벨트에서 어떤 사람들마다 정해진 자리에 서서 그때그때 하는 일이 다르죠. 여기 교과서 34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컨베이너 벨트 시스템을 이용했더니 차를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당 12시간 30분에서 2시간 40분으로 줄었다. 분업이 이렇게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분업인데요. 이 사회적 분업은 개개인이나 아니면 서로 다른 분야들 사이에서 교환을 통해서 발생하는 분업. 그러니까 단일 사업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업장 혹은 개인이 교환을 하는 건데, 흔히 이야기하는 직업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옷을 직접 만들어 입진 않습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한테 옷을 사서 입죠. 혹은 부품 생산기업과 완제품 생산기업 간에 서로 교환하는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왜 에어백이라든지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모든 것들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제품 기업과 그 부품 생산 기업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전문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이 짧아진다. 그리고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맡은 일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도 기술 전수가 쉽죠. 국영수, 사과 모두 알려주는 것보다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기술력이 향상시켜져서 과정에서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실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불량품 역시 줄어서 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즉,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업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다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늘 같은 일만 하다 보면 노동의 피로감이 올라가서 오히려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34페이지에 있는 그림 모던 타임즈 라는 영화 혹시 보셨으면 이 사람은 나사 돌리는 일만 해요. 이 사람이 나사 돌리는 일만 해서 생산성이 하락하고 그것이 그 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배워온 일 외에도 어떤 작업에서도 활기 있고 참을성 있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끔 만든다라는 점이 분업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업의 단점으로 인간 소외 현상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인간 소외 현상은 인간이 그 활동의 주체나 목표가 되지 못하고 활동의 객체나 수단이 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분업화된 생산 방식 속에서 개인이 마치 부품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발 공장에서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컨베이너 벨트 안에서 신발을 만든다면 훨씬 더 빨리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어 놓은 신발을 놓고 와, 이 신발을 내가 만든 신발이다. 이 신발을 내가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주체가 되었고 뿌듯하다라는 느낌을 과연 얻을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신발을 만들면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리겠지만 적어도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활동했다라는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 비교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분업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협업 등을 이용을 해서 분업과 협업을 합쳐서 생산 방식을 적용을 하는 건데 교과서 34페이지 마지막 단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에 응용을 하면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때는 협업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작업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협업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를 나누어 하기도